이 BGM 뭐예요? 갑자기 마음 막 심금을 울리는 그런 BGM 언제 준비했어 또? 날은 춥고 감성은 메말라가는 요즘 우리를 감성을 자극할 이분을 모셨습니다. 월요일 깜짝 초대석 최 장군에게 원시인이 왔다. 이렇게 감성 맞은 BGM에 누가 왔다고요? 원시인이 왔다. 우가 이거 하면서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내 시집 판매량 1위 신화의 주인공, 시집은 물론 작사까지 접수한 언어의 대가, 언어의 예술사 원시인. 예, 우가 그 원시인 같지만 그분은 아니고요. 원태현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가. 아, 또 이렇게 시키면 다 하시는 분 또 오랜만에 만나네요. 예. 더 우가 약간 이렇게 원시인의 느낌을 표현하셔야죠. 우가. 자, 이분 멀쩡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다. 오기 전에 뭐 낯술 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예, 운전하고 왔습니다. 아, 운전하고. 예. 원태현 시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좀 허스키 하신가요? 말을 좀 안 하고 살아서. 말을 안 하고. 그럼 주로 뭐 하고 사십니까?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작업하시느라고. 예. 저 자꾸 이렇게 막아 뜨면 곤란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제가 그냥 알아서 뭐 시를 읽는다든지 이제 원태현 시인님께서 저희한테 시집을 한 권씩 주셨잖아요. 네. 중간중간 시를 읽거나 아니면 문자를 소개하거나 할 테니까 생각이 정리되면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에 그 마가 한 물리적으로 0.5초 정도. 이게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 눈앞에 원태훈 시인님이 계시니까. 저는 평소에 뭘 하고 지내는 질문이 예. 제일 대답하기 어려워요. 평소에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루틴을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물어볼 때 평소에 뭐 잘 지내 하면 뭐 똑같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회사 가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자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평소에 하는 루틴이라면 원태현 시인의 루틴은 뭘까? 루틴은 일단 책상에 앉아서 예. 노트북을 닦아요. 노트북을 닦는다. 네. 그게 뭐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예. 예. 그리고 흡연을 하고. 흡연을 하고 역시 흡연을 많이 한 목소리입니다. 예. 지금 목소리가 흡연을 많이 한 목소리.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예. 편지를 한 통 썼어요. 편지를 썼다고요? 아니 루틴은 아니죠. 오늘 스페셜이지 이거. 네. 키보드를 닦고 컴퓨터를 닦고 흡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리에 앉습니까? 앉아서 닦습니다. 앉아서 닦는다. 앉아서 흡연하고. 앉아서 흡연하고.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날 오늘 저는 자 시를 읽겠습니다. 예, 자 잔혹 동화가 될 것인가? 이럴 때 삐지 좀 깔아줘요. 밖에 삐지를 많이 준비해주세요. 한 10개 정도 삐지를 준비해주세요. 아름다운 설화로 남을 것인가? 전설이 항상 그 경계에 놓여 있듯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경계에 따라서 아름다울 것인가? 동화가 될 수 있고 설화가 될 수 있다. 네. 그 경계 종이 한 장 차이다. 아니 종이 한 장보다 적은 차이죠. 선택의 차이인 거지. 선택의 차이다. 근데 이건 선택 당하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인에게 시 쓴 걸 물어봐야지 뭘 물어봅니까 그럼. 다른 질문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원고대로 지금 알겠습니다. 원고대로 그럼 가는 걸 원하시면. 아니 저 덮겠습니다. 예, 원고 덮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예,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욕하실 거예요? 저 욕 안 해요. 욕 안 하시죠. 예, 언어를 구사해서 밥 벌어 먹고 사시니까 욕은 안 하신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0830번이 원태현님 오셨네요. 소복소복님 감성을 자극하는 감수성의 대가가 오셨군요. 그러면 일단 뭐 아침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작업하고 하다 보면 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엄청 많은 일을 다양한 일을 할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결은 한결 같다. 아니 그 1년 한 반 정도 루틴 예. 이 책 쓰느라고 네. 이 책만 썼어요. 13개월 27일? 13개월 27일에 걸렸어요. 이 책 너에게 전화가 왔다. 이 책을 쓰느라 네. 13개월 27일. 그러니까 아예 제 그냥 모든 게 거기 맞춰져 갖고 이렇게 밖에 한번 나오려면 예. 솔직히 정신이 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감각이 하나로만 집중이 돼 있다가 예. 밖에 나오면 감각이 막 열려야 되잖아요. 막 예. 사람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막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과 상담 받는 것 같습니다. 전문의한테 찾아가시고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열려 있다 보니까 물 밀듯이 막 그 정보들이 막 입력이 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걱정이 될 정도로 예.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아니 4시 10분까지 여기 와야 되면 네. 2시 반부터 음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비 쳐보고 예. 밥을 먹어야 되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군요. 그럼 오늘 가셔야 될 때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전문의나 이쪽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혹시 제가 뭐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그걸 알아야 그거는 피해갈 거 아닙니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3개월 27일에 걸쳐서 쓰신 시 여러분 너에게 전화가 왔다 딱 첫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글이 딱 들어오냐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아온 독자 한 분과 한 페이지도 허투루 쓰지 않는 시들로 채워진 시집을 보여주겠다고. 2022년 10월 14일 오전 5시 30분 약속한 순간부터 원태연. 자신 있으십니까? 이 앞에 문구에 나는 네. 떳떳하다. 떳떳하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떳떳하다보다는 떳떳하다 뭐 잘못하고 있는 자신 있다. 부끄러움이 없다 여기. 예. 이 내 글 한자 한자는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다. 네. 자꾸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예. 내에서 5글자로 길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이 독자 어떤 독자였어요? 이분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팬사인회를 하는데 팬사인회를 하는데 그 당시 제 여자친구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이분 이름이. 그래서 얼굴 보고 예. 내 여자친구도 누구인데 그러고서 15년 후에 예. 어떤 어떤 강연 자리에서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름 저 박주영이 어떡해. 이거 생방송이랑 삐처리도 안 돼. 지금 나가는 순간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어떡해. 그래서 예. 그날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 팬이랑. 예. 그 팬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원태훈 시인을 따라다녔네요. 팬사인회 하는 자리를. 그 뒤로 처음 다시 한 거예요. 그런 자리가. 예. 그래서 박모 씨. 예. 제가 밝힌 거 아니라 우리 시인님이 밝히셨으니까. 박모 씨. 예. 그분이 그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이제 주고 받은 거죠. 하도 반가워서. 예. 그리고 2년 전인가 제가 왜 필사 시집이라 그래서 베껴 쓰는 거요. 이렇게 예. 따라 쓰는 거. 18년 정도 시를 안 썼대요, 제가. 근데 좀 돈이 필요해서 예. 어떤 출판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 그러길래 기존 시 30개 예. 그리고 옛날 시 70개 합쳐서 필사 시집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무리 그래도 돈이 필요해도 이건 좀 그렇다 싶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전화 가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요? 이걸 냈을 때 아니 이렇게 양심 없는 짓을 해도 되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내가 양심 없는 짓을 해도 되겠느냐.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인사말만 다시 써서 시집을 내도 좋아하는 게 팬인데 30편이 어디냐. 그래서 용기를 얻고 냈어요. 냈는데 예. 저는 책을 하도 안 내서 리뷰 이런 것도 보고 산 적이 없거든요. 네네. 진짜 원시인이네요. 그렇네요. 으뜸원 씨입니다. 네? 뭐라고요? 우가? 어쨌든 네.
근데 진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예. 그 양반 전화로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고맙다. 막 리뷰가 막 내가 망가져 있을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봤대요, 시를. 예. 근데 멀쩡히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시를 쓰게 되면 한 페이지도 허투루 쓰지 않는 시를 내겠다. 사실은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시집을 내겠다는 너무 시건방진 것 같아갖고 예. 허투루 쓰여지지 않은 걸로 고친 거예요. 원래 약속은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근데 허투루 쓰지 않는 시들로 채워진 시집을 들고 오셨습니다. 8877번님, 와 원시인님이다. 지난 1월에 아내 생일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 시집이 이 시집. 그 필사 시집. 네. 그거 사서 책갈피처럼 수표 한 장 넣어서 선물 줬더니 수표를 더 반기더라고요. 원시인의 이 의문의 1표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주셨고 3038번님이요. 친구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구나 태연아. 누구시죠?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요? 그냥 끝번호가 3038. 제 번호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박모 씨는 아니겠죠? 아까 첫사랑. 친구는 아닙니다. 오빠입니다. 되게 그걸 강조하시네요. 예. 3221번님. 시인님, 유미 씨의 노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노래 가사도 쓰셨는데 시를 쓸 때랑 평소 감성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다른지요? 또 노래가 히트할 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질문이 많이 있는데 쪼개서 질문할게요. 시를 쓸 때 감성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원태현 시인 어떤 감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감성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몰입했을 때 이제 갖고 있는 감성을 끌어올리는. 네. 평소에도 제가 그 시를 쓸 때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살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이렇고 뭘 써야 된다 그러면 노트북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시집을 쭉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궁금해서 여쭤본 게 다 그러니까 제 해석으로는 어차피 이거 이제 독자의 해석의 영역일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그렇죠. 예. 보면은 저는 일단 남녀 사랑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보편 타당한 그 판단이라고 얘기해 네. 주셨어요. 근데 시 쓰는 입장에서는 남녀 사이를 초월한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말하기 나름인데 예. 이번 시집은 대상이 사랑만 썼습니다. 눈치가 말기라지면 막 뭐라 그러실까 봐.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사랑을 염두에 두고 쓴 시다. 아니 출판 사장님이 처음에 사랑 얘기만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 얘기를 써달라고만 얘기했을 때도 내가 누가 대상이 있고 그게 뭐 가상이든 뭐 현실이든 대상이 있고 뭔가 경험이 있거나 추억이 있거나 공유할 뭔가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가? 과거에는 있었고 예. 그걸 끄집어내 썼다기보다는 내가 시를 쓰다 보니까 내 시에는 2명의 주인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주인공에 몰입해서 그들이 어땠을까? 아니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2명의 여자를 놓고 쓰신 거예요? 2명의 여자가 각각 나한테 어땠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박씨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톤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크게 안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명의 여자를 염두에 두고 각각 박씨는 아니지만 저도 쓰다가 알았어요. 나한테는 첫 번째 시를 쓰게 한 그분이랑 그 동그라미요? 그 동그라미 전에 그 전에 예. 예. 동그라미 꼭 그림을 쓰고 꼭 동그라미에 네. 손끝으로 별을 그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다들 그래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 지난번에 제가 오면 여쭤봐야 되겠다고 했던 게 동그라미를 그려봐. 네.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그거잖아요. 그럼 왜 마름모는 안 되냐? 왜 세모는 안 되냐? 왜 네모는 안 되냐? 왜 육각형은 안 되냐? 잘못했습니다. 안 따지는 건 아니고 굳이 동그라미로 쓰신 이유? 그게 그 유명한 동화예요, 동화.
대지주가 예. 이제 자기 인생 정리하기 전에 충실한 소장농 2명을 불러서 짝대기 하나씩 줘요. 네. 아, 이만큼 그리고 이것만 네 땅이다. 아니, 반대?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만큼 지금부터 오늘 내로 그려와. 네. 한 명이 거기서 시작해서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계속 그린 거예요. 왔어. 한 명은 가만히 서 있어. 넌 갖고 싶은 땅 없어. 그랬더니 점을 하나 딱 찍더니 전 이걸 뺀 나머지를 주십시오. 그럴 때 깜짝 놀라고 쓴 거예요. 아, 그래서 그만큼 빼고. 그냥 그 소장님이 아르모를 그렸거나 별을 그렸으면 제가 그걸 그렇게 했을 예. 텐데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얻었기 예. 때문에 동그라미였다. 예,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4시 47분 04초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올해 마무리하면서 2022년은 나에게 땡땡땡이었다. 이걸 보내주세요. 최대한 시적 감성 충만하게 혹은 재치 있게 지어서 문자 주시면 지금 들고 오신 신작 시집 10권을 보내드립니다. 이유까지 덧붙여 주시면 좋겠죠. 2022년 나에게 땡땡땡이었다.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의 원시인상 한 분 특별히 뽑아서 그분께는 더 큰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본인이 원시인 닮았어요 이런 거 말고요. 글을 잘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끼리 한번 상을 주고받고 해보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51, 긴글 100원, TBS 앱 무료니까 편안하게 2022년 나 스스로도 한번 마무리해본다라는 느낌으로 나에게 2022년은 땡땡땡이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것도 이분이 가사를 쓰셨어요. 아주 유명한 노래. 이거 저작권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백지영 씨의 그 여자 들을 건데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사시는 거죠. 저작권이 뭐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걸 어떻게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요. 오, 그럼 이제 그 저작권 얘기를 노래 듣고 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 자, 백지영입니다. 그 여자.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 월요일 연말 맞아서 시인 원태현 씨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인님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최장군 살살 좀 해요. 라고 푸님께서 유튜브로 댓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막 탈출하고 싶고 막 이렇지 않으세요 혹시? 야, 근데 이분 되게 굉장하시네. 어떻게 그거 하셨지? 왜냐면 목소리에서 뭔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땀이 막 나면서 이 한 몸 희생하야. 희생을 더 해주세요. 그거 갖고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더. 이 시간에 더 제가 여기 온 값을 하는 걸까요? 받은 만큼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한다고는 뭘 못하겠습니까? 시작해 보시죠. 예, 근데 제가 뭐랄까 또 저의 말의 리듬과 우리 원시인님과의 말의 리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부조화에서 오는 조화가 있어요. 여러분 방송 사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무슨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의 말의 리듬과 원시인님의 말의 리듬이 다르지만 분명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들을만한데 아닌가요? 저도 할만해요. 할만해요. 알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뿐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더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4078번님,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이 문구가 너무 좋다고. 네. 백지영 씨의 그 여자 노래도 제가 막 따라 불렀더니 아니 그 가사를 아냐고 외우냐고 뿌듯하셨어요? 기분 좋죠.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그 노래로? 시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제일 궁금한 걸 이렇게 피해 가시면 어쨌거나 그 노래로 내가 경제적 궁핍함은 없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네. 예. 자, 2022년은 나에게 땡땡땡이었다. 문자 계속 받아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오늘 10분 뽑아서 원태현 시인의 신작 시집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최고의 원시인상 한 분 뽑아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3부의 원태현 시인이랑 찾아올게요. 노래 듣고 왔는데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가 대화한 게 더 핵심이에요. 더 중요해. 하지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원시인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설은 하지 않고 저 혼자 가슴속에 묻어놓고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 궁금해하세요. 자, 원태현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2022년 나에겐 땡땡땡이었다. 이유와 함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글 100원, TBS 앱 무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시도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의 원시인상 당첨되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 더 챙겨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이런 거 좀 한 번씩 해보는 거 좋잖아요.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원태현 시인, 원시인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집 너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시집을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시집에 수록된 시가 총 몇 편이죠? 85편입니다. 85편. 네. 거의 20년 만에 신작 시집을 내신 거예요. 허투루 쓰지 않은 시. 그 가운데 오늘 2022년 12월 26일 오후 5시 6분 53초에 원태현 시인이 이 시를 낭송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그게 몇 페이지죠? 7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시를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악 주시죠. 너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가 옵니다. 당신입니다. 겁도 없습니다. 받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게 끝이에요. 예. 저거 좀 리버브 좀 빼주시고요, 이제. 야. 짧지만 후벼파네요. 강렬하네. 어떻게 제가 잘 소화한 거 맞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또 다른 거 더 읽어볼까요? 예. 뭐 몇 페이지요? 말씀하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작권 저한테 오는 거 저작권은 저작 낭독권 이런 거 없나요? 낭독권. 제가 드릴게요. 돈 필요해요. 얼마 줄 수 있는데요? 23페이지. 음악 주시죠. 들어봐. 멀리서 네가 걸어오면 온 세상을 휩쓸기 직전에 폭풍처럼 가슴 뛰던 한 남자의 오래된 끄적임이야. 이야, 잘. 어때요? 좋은데요. 또 읽어볼까요? 이게 좋네. 시집이 있으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58페이지. 58페이지. 58페이지로 갑니다. 좀 삐지 좀 이제 색다른 거 없나요? 이제 삐지 10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58페이지. 또 함께 가보시죠. 제목을 지어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려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작은 난로가 하나씩 있다고들 합니다. 그 작은 난로는 이따금씩 저절로 뜨거워져 그 사람과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준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랬고요. 사랑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이건 뭐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꿈보다 해모도 이거 한 번만 더 주세요. 76. 낭독권 주셔야 돼요. 네, 76페이지. 그리고 이건 왜 읽으려 부탁했는지 예. 나중에 아실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7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의 순서. 빈 옷걸이를 쳐다봅니다. 뭐가 걸려 있었지?
슈트였나? 아닌데. 반팔티? 그것도 아닌데. 뭐가 걸려 있었길래 허전하고 지랄이지? 자, 여러분 시적 호용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시적 호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원작자가 있어요. 허전하고 지랄이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방송 심의하시는 분들 아셔야 될 게 저는 원작자의 시를 읽었을 뿐이에요. 원태훈 시인님. 이렇게 지랄을 잘 살린 낭독자 있어요 없어요? 왜 엄지척을 야 예, 대단하십니다. 하셨습니까? 예. 몇 살이세요? 저요? 예. 몇 살 같아 보여요? 29살?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세요 시인님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보이는 그대로. 30살? 아이, 이제 솔직히 얘기하시라니까. 저는 솔직해요. 솔직하게. 예.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31살 베스킨 라빈스? 만 39입니다. 근데 그 읽으면서 원작자랑 같이 들으니까 좋네요. 전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몰입을 했거든요. 최대한 이 시의 장면 속으로. 뭐가 제일 슬펐어요? 저는 이 지금 읽은 시는 아닌데 아까 전에 우리 사석에서 얘기 나눴던 버퍼링이라는. 왜냐하면 그게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버퍼링 한번 음악 더 주시면 제가 낭독해 볼게요. 이건 버퍼링 끊어진다. 마음이 이게 다예요. 시가. 이게 단데 그게 좋으셨구나. 고맙습니다. 이 시를 굉장히 공들여 쓰셨다고. 이 짧은 지금 글자 수로 치면은 8글자거든요. 저는 버퍼링의 마지막 엔딩이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버퍼링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만 가지고 시집을 한 권 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얇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버퍼링이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원태훈 시인님 지금 본인의 말씀에 버퍼링이 있어서 이게 제 말까지 잘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게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원시인한테 딱 맞는 식기 같다고 버퍼링 5855번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녹음인가요? 라고 TBS 투게저 D님. 녹음 아닙니다. 예.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자, 너에게 문자가 왔다로 꾸며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제목이 너에게 전화가 왔다잖아요. 겁도 없이 받으려면 어쩌려고. 도발적이네요. 겁도 없이 받으려면 어쩌려고. 잘했나요? 그거잖아요. 고객님 여기는요. 저희는요. 예, 지금 보험 업체인데요. 치아 보험 혹시 가입하실 생각 있으면 네,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유니까. 예, 장군님 마음이죠. 네, 농담이고 저는 대부분의 시가 남녀 사이의 시로 읽힌다. 예. 남녀 사이 시 가운데 딱 하나는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은 시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터널이라는 시가 그거는 이제 다른 관계에서 파생된 시다. 그 시가 처음에 그 시인이 시 쓰는 걸 까먹은 시인. 그게 1년 전이죠. 그때 정말 끝까지 들어가다가 예. 왜 글을 잘 쓴다고 시를 잘 쓸 수는 없거든요. 진짜 그 쓴 사람이 돼야지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터널에 그 시를 한참 못 쓸 때 저였어요. 시를 한참 못 쓰는 기간에 썼던. 나를 쓴 거예요. 스스로 본인을 묘사한 시다. 터널. 예. 자, 너에게 전화가 왔다에 이어서 너에게 문자가 왔다. 2022년은 나에게 땡땡땡이었다.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시인님이 들으시고 표현이 어떤지 시인의 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시가 좋은지 마음에 딱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제가 쭉 소개를 하겠습니다. 0231번님. 나에게 2022년은 5번째 10대였다. 박수. 아직도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삶이었다. 어때요? 좋은데요? 5번째, 야. 5번째 10대였다. 괜찮습니까? 너무 제가 좋아하는 대만 소설 제목이 끝에서 2번째 여자친구거든요. 대만 소설 제목이 끝에서 2번째 여자친구. 그 끝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끝 여자친구를? 그 소설 읽으면 이해가 돼요. 끝에서 2번째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갖고 장난하는? 숫자를 갖고 요리하는. 이 안에 넣는다는 게 보통 감각이 아닌데 일단 5번째면 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째 시입니다. 5634번님. 2022년 갯벌길이었다. 한 번은 걷기 힘들어 푹 빠지고 한 번은 물이 차서 못 가고 한 번은 말라 딱딱해 뛰었다. 어때요? 갯벌길. 이 양반 진짜 신이신 것 같은데. 커밍아웃 했어요. 남성분이세요, 여성분? 그건 모르겠어요. 성별은. 진짜 근데 시인 같은 느낌의 시들이 이 양반은 진짜 시인 같은데. 그냥 보내주세요. 혹시 문단에 뭐 등단하신 시인이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5634번님 본인 소개를 밝혀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515번님 2022년은 나에게 신호등이었다. 빨간불이 들어와 하고 싶은 걸 멈추기도 해야 했고 할지 말지 갈지 말지 갈등했던 한 해 이렇게 주셨어요. 야, 근데 내가 그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절필을 해야 되겠다. 네, 내가 절필은 뭐 멋있게 하는 거고 조용히 그만 써야 되겠는데. 조용히 사라져야 되겠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잘 쓰셔? 진짜 그렇게 써.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감탄은 사실 우리 밖에 있는 작가님도 할 수 있는 감탄인데요. 시인의 감성으로 우가 지금 시인의 감성으로 이제 우가우가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은 겪고 계십니다. 6367 2022년 김 빠진 샴페인 한 모금 마시다가 넘기지도 뱉지도 못한 샴페인 점점점. 칭찬을 못하겠어요. 뭐라 그럴까 봐.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요. 이분은 여성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원태현 시인의 시집도 좋아요? 아니 여성적인 느낌의 그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저를 여자로 아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왜냐면 저도 약간 헷갈렸던 게 예전에 원수연 씨라고 그 만화가 순정 만화 그리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원태현 씨랑 약간 잘못 어설프게 알면 착각할 수 있는, 그리고 태연이라는 이름이 사실 남성성의 그런 느낌을 주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소녀시대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그전엔 남성적이었었는데. 그런가요? 예. 태연이 아주 그냥 파도를 치고 왔어요. 원수연 씨랑 같이 만나보신 적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큰 누나가 원면이고 작은 누나가 원수연이라고 뻥치고 다녔었는데. 그래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다 같은 학년이에요. 그렇구나. 진짜 그 원수연 씨도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도 아무튼 한때 진짜 그 순정 만화계에서는 아무튼 뭐 이름 날리던 분이셨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됐어요. 그냥 궁금하다고요. 7369번님 나에게 2022년 주름살이다. 최 장군을 알게 된 이후 하도 많이 웃어서 눈가 입가 주름이 자글자글해졌어요. 라고. 오늘 프로그램 쭉 같이 하셨는데 시간이 갈 듯 안 갈 듯 하지만 저희가 뭐 대략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뭐 오늘 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혹시 있었어요? 저는 이미지를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아쉬운 우가우가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쉽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루틴을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하는 일이 컴퓨터 닫고 담배 피고 작업하고 이런 어떤 루틴이잖아요. 그렇게 자극이 제한된 공간에 있다가 이렇게 스튜디오, 막 널찍한 스튜디오에 사람도 있고 소리와 시각과 여러 가지가 잡음이 난무하는 상황이 왔으니 이분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 상태일까. 마치
껍데기가 없는 달팽이 같은 느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울어도 돼요? 우세요. 우가. 예, 치료비 내고 가세요. 자, 치료비와 이 낭독료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8259번님, 2022년 열이 올랐다. 그놈의 갱년기 때문에. 갱년기도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나름 있어 보이네요. 7033번님,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2022년. 특별함은 더욱 특별함을 욕심나게 한다. 살아있음에 아무 일 없이 무사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이런 이제 본인의 이분 교육 쪽에 계시는 분. 교장 선생님 하니까 훈화의 내용을 예, 여기다가 지금 녹여서 보내주셨어요. 2022년은 언제나 같은 날이었다. 9303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야, 이분 그게 끝이에요? 2022년은 언제나 같은 날이었다. 야, 왜 그런지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볼게요. 9303번님 언제나 양반 같은 날이었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유를 보내주세요. 일단 9303번님께서는. 이유는 알 필요도 없지. 우리가 이런 게 시 아닌가? 이유는 알 필요 없다. 아니 이유 내가 해석하기 나름. 365일 같은 날이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좋았던 거야? 나빴던 거야? 그렇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치. 나쁜 일만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야 임팩트가 아주 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소개되신 분들께는 원태현 시인의 신작 시집 너에게 전화가 왔다.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오늘의 원시인상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심사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원시인께서는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심사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 노래도 우리 원태현 씨가 작사를 하셨어요. 요새 잘 나가는 노래죠. 김호중 씨의 노래입니다. 인생은 뷰티풀. 네,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원태현 시인과 함께 2022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특집식으로 마련을 해봤어요. 오늘의 원시인상 2022년은 나에게 땡땡땡이었다. 어떻게 고민 좀 하셨죠? 네. 예, 골랐습니다. 네. 직접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자, 보이시면 노안이 오지 않았다면 보이실 겁니다. 9303님. 네. 2022년은 언제나 같은 날이었다. 이분께 저희가 화장품 세트 고가의 선물입니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분을 뽑은 이유는? 제일 좋아서. 제일 좋아서. 방송사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노래 제가 나갈 뭐 때 잘못했나요?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요. 예. 잘하려고 잘못했어. 잘 좀 하세요. 네. 그게 최선입니까? 우가. 9303번님의 시를 고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뭔가 더 뒷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든다. 그게 흡입력이 있는 시겠죠? 왜 멋있는 남자들은 멋진 척 안 하잖아요. 네. 이쁜 애들은 이쁜 척 안 하고. 제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비근한 애가 있었는데. 눈앞에 두고서 왜 멀리 생각하세요?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래요. 예. 등잔이 항상 어둡습니다. 7406번님이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데 최장군 옆에 뉘신가요? 라고 이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원태현 시인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거 빼고 너를 사랑해. 한국 난독증협회 홍보대사 시인 원태현입니다. 네. 진짜예요? 네. 오. 홍보대사입니다. 예, 홍보대사. 한국 난독증 협회. 네. 그 왜 그걸 하셨어요, 협회? 협회에서 하자 그래갖고. 실제 난독증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심각한 사람.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작업하세요? 그러니까 작업이 어렵죠. 그러니까 제시가 쉽고 이해가 빠른 건 나처럼 텍스트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거기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나 자체가 조금이라도 어감이 이상하거나 이상하면 못 읽으니까 불편해요. 문법이 안 맞고 그러면 이렇게 꽉 꼬고 그러면 못 읽어요. 그게 제가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미지나 활자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난독증 수혜자인데 어렸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는 잘못 읽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진짜로 살인교회 하고 다시 보면 사랑교회. 근데 이게 진짜로 그래서 이번 시집에 있나 뭘 잘못 읽어서 예. 오리지널한 게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쪽으로 재능이 발휘가 됐을 수도 있겠다. 저는 수혜자인데 어쨌든 난독증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뭐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네. 근데 그 협회에서 제가 유키즈라는 방송에 나왔는데 예. 유키즈. 네, 거기서 저를 이렇게 직접 보시더니 어떤 어머니가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연히 TV에서 시인이 나왔는데 우리 아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리뷰. 네. 그리고 이런 협회에서 홍보대사 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그걸 보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그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 출신.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한번 고민하다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 탤런트가 공짜는 아닐 텐데 나만 너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아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 따라라라라라라 원태현의 인간 극장 한편 예 얘기를 길었죠. 아 근데 너무 진솔한 얘기여가지고 잘 들었어요.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50 중반인데요. 원태현 씨의 시를 들으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3967번님. 잘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감수성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22번님. 원시인님 신뢰가 안 된다면 목소리와 말투 개그맨 심영래님과 너무 비슷해요. 놀랬습니다. 띠리리리리리.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연구 없다. 띠리리리리를 붙여서 시작! 띠리리리리리 연구 없다. 밥값했습니까? 밥값했어요. 6471번님 원시인님 매력 만점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자 오늘 이제 맞춰야 돼요. 어떠셨어요? 이 방송하는 순간이요? 네. 오늘 지금 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나가기 직전까지 저한테 우리가 몇 분 정도 남았죠? 몇 분 남았냐고요? 예. 같이 했냐고? 아니 남았어요 지금. 지금 이제 방송 종료까지는 25분 정도 남았어요. 아니 저가 안녕히 계세요 할 때까지.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인사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좀 더 있어도 되고 그거는. 어떠셨냐라는 질문에 네. 보통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질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 되죠. 힘들었어요. 최 장군한테 기가 빨렸어요. 아니면 힘들었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유익했습니다. 유익했다? 예. 유익했다고요? 네. 유익했다는 또 처음 듣네요. 뭐가 유익했다는 거죠? 저는 밥값을 했고 우리 최 장군님은 제 시를 저는 라디오에 이렇게 나와서 시를 5개나 읽어주시는 분은 처음이었고 제목을 한 8번 말씀하셨나? 9번 말씀하셨나? 그리고 제 이름을 한 15번 이상? 자, 이렇게 비즈니스적의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순수한 문학 시인이 시인 어태였습니다. 네, 이 홍보의 방법에 이제 홍보에 눈이 멀어서 지금 본인의 시집 몇 번 이게 읽혔고 정말 유익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건 뭐죠? 전 뭘 얻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밥값 했냐고 여쭤봤을 때 그게 그래요. 저는 그걸 얻었네요. 띠리리리리리.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